네, 오늘은 미국 국채 해외 보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자 기준으로 미국 국채 총 잔액이 36조 2천억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미국 국채가 36조 달러 수준이다. 이런 개념이죠. 다만 여기는 연준하고 지방정부가 들고 있는 유통을 하고 있지 않은 한마디로 시장성 국채 잔액만 놓고 보면 28조 9천억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채 시장이 29조 달러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36조 2천억 달러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에 24년도 9월 이후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고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해외 기관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글로벌 중앙은행을 포함한 해외 기관들이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 비중을 오늘 살펴보게 될 건데 전체 미국 국채의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헤지펀드를 포함한 개인이 11%고 뮤추얼 펀드가 19%, 은행이 9% 순입니다. 통화당국이 15% 등등으로 해서 이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는 전분기 제가 이 글로벌 해외 보유 현황을 매달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긴 하지만 사실 주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뮤추얼 펀드라든지 은행들이 들고 있는 채권 비중은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 분기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QOQ로 보게 되면 이 해외 기관이 들고 있는 비중 변화가 다른 기관들은 모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을 포함한 해외 기관들이 들고 있는 비중이 지난 분기는 33%였는데 이번 분기 35%로 비중이 늘었다. 한마디로 전체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는데 그 대부분을 해외 기관이 소화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실제 미국 국채의 65% 정도, 70% 정도는 미국 채권을 미국 내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 해외 기관 35%의 비중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뮤추얼 펀드와 은행의 흐름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가장 최근 데이터가 4월달 데이터고요. 보시면 9조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직전 달 3월달 데이터가 가장 최고치였는데 그에 비해서는 361억 달러가 줄었고 마이너스 0.4%가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치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YY는 9,700억 달러가 늘어서 12%나 늘어난 그런 위치고요. 한마디로 각국 공식기관인 중앙은행, 특별히 국부펀드라든지 민간단에서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개인도 포함이 되고 이런 글로벌 해외 수요에 대한 미국채의 증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상 지전달 대비 감소가 된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여전히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22년도 들어서 중앙은행 미국채 매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가 사실이 다르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면 미국 순매도가 과대평가되었다. 평가 방식에 따라서 살펴보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는 것은 대략 3조 9천억 달러 수준이다. 대략 절반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단기채를 빼고 장기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4월달 기준으로 3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기채 보유 현황이 어느 정도 24년도 연말부터 줄어들다가 25년도부터 다시 증가세로 이어졌죠. 최근 흐름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MOM 변화 보시게 되면 재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0.3% 늘었고 중국이 1% 넘게 줄였습니다. 그 자리를 영국이 3.6% 증가로 채우는 모습이죠. 그 외에 눈에 띄는 부분은 캐나다가 13% 넘게 크게 줄인 모습 확인이 되고요. YY 흐름 보시게 되면 일본은 0.7% 증가, 중국은 1.8% 감소죠. 영국이 13% 늘렸고 보시면 케이만 제도가 37%나 크게 늘어난 부분, 노르웨이도 37%, 프랑스도 30%죠. MOM에서는 줄였지만 YY 흐름에서는 캐나다도 7.8%나 늘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채를 줄인 국가는 중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정도가 확인이 되고요. 전체 통합해서 봤을 때 12% 정도의 증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흐름만 살펴보게 되면 일본은 1조 3천억 달러 피크를 찍고 쭉 줄여왔다가 다시
1조 달러와 1조 2천억 달러 구간에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달 대비 소폭 늘어서 1조 1345억 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은 중국 빨간 라인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 7,572억 달러. 초록색은 영국입니다. 이미 중국을 앞질러서 넘어선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난달부터는 미국채 보유 현황 2위가 영국으로 올라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룩셈부르크, 벨기에, 타이완, 프랑스, 인도, 스위스, 크레지만 제도,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의 흐름 전반적으로 계속 등락을 보이면서 증가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국가들 통합해서 보게 되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1조 7,513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고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해외 기관 비중의 변화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뮤추얼 펀드죠. 그리고 은행 비중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와 미국 은행의 미 국채 보유액 추이 보시게 되면 뮤추얼 펀드가 지난 분기 대비는 좀 줄었습니다. QOQ 마이너스 0.5%, YY 흐름은 여전히 12.7% 증가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분기 대비 큰 변화가 없는 정체 횡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 은행의 국채 보유액 흐름은 지난 분기 대비 2.1%나 더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더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YY가 12.2% 증가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은행이 이렇게 계속 국채 보유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예금이 보시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예금이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포함한 보유액이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다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에는 국채 포함해서 기업들의 증권까지 모두 포함된 그런 차트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뮤추얼 펀드라든지 개인에 비해 은행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SLR 규제로 인해서 자본 확충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다만 6월 25, 26일 날 이제는 회의를 통해서 5% 이상 비율 자체를 좀 낮춘다.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어느 정도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율을 조정하는 순에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 비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고 아예 제외를 해줬었던 그런 사례고요. 다음은 미국 국채가 현재 단기채 발행 비중이 몇 % 정도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더불어서 25년도 1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21%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사실상 자금차입위원회에서는 20% 이내를 권고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평균 20%로 상향 조정해도 괜찮다라는 내기를 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21% 수준은 뭐 크게 벗어난 정도의 위치는 아니다. 게다가 월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최근 흐름보다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21% 수준을 낮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단기채 발행 비중이 권고인 20%보다는 상회된 위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결국에는 지금의 높은 수준 금리에서는 장기채 물량을 늘리겠다. 이런 스탠스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장기채 발행 비중이 증가해서 국채 시장에 충격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은 사실상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최근 트럼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단기채 발행 위주로 유지를 하다가 금리가 낮아지면 장기채로 비율을 조절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는 2.5%포인트나 금리를 낮추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미 국채 글로벌 해외 현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